이어서 예고해드린 대로 김병준 민주당 최고위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뭐 주불리의 기세가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네. 콜라보 방송 네, 인기가 좋습니다. 네, 지금은 뭐 네. 여론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네. 극우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서 음. 지금 내란을 막 옹호하고 막 이런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유튜브라든가 방송에 나가서 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 뉴스를 대체해서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자. 내란 그래서 완전히 진압하자. 그래서 힘들지만은 저도 매일 저녁 8시에 네. 라이브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아.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뭐 이런 네.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윤석열 네. 쪽에서 그야말로 여론전, 네. 뭐 정치적인 여론전을 계속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헌재를 그렇습니다. 공격하기도 하고, 또 윤석열 네. 측에서 어떻게 보면 궤변 같은 것들을 계속 또 그렇죠. 만들어서 돌리고 하면서 네.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가짜를 더 큰 가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네. 내란 이런 것들 진짜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통치행위라느니 또는 뭐 정당하다느니 뭐 이런 걸로 또 하고 네. 오히려 내란의 원인은 민주당이다 하고 내로 남불식 항상 남 탓하고 그렇게 더 큰 거짓말로 덮고 네. 있는 실정이죠. 사실 내란은 전 국민이 증인이었고 그럼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다 아는 것인데 아. 또 불구하고 거짓으로 더 큰 거짓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실제 우리 오마이 TV를 비롯해서 네. 주불리 김병주 이런 방송들이 유튜브 방송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실을 맞습니다. 알리려는 노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오마이 선봉에 박정호 기자가 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우리 박정호 기자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부터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데, 김현태 단장 네, 네. 국회에 나와서 국방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다 이제 퇴장을 했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마 국방이나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예. 한 사람이 나와서 상임위가 열리는 적은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이 그때 나와서. 그 김현태 혼자 네.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방차관은 나왔지만은 김현태를 데리고 오려고 나온 거고요. 아. 그래서 국방차관하고 실제 김현태가 나왔잖아요. 네. 국방차관은 그 장관 지금 직무대행까지 한 그 바쁜 사람을 네. 그렇게 데리고 나온 거죠. 이것은 사실은 지금 네. 곽종근을 흔들고 있잖아요. 곽종근하고 홍장원을. 네. 왜냐하면 유일하게 많은 정인들이 있고 있지만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네. 뭐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사람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 등가 또는 싹 정리해라 뭐 이런 걸 직접 증언을 했잖아요. 맞아요. 아마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은 많을 텐데 증언한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흔들기 위해서 아마 그 밑에 곽종훈 밑에 있는 707 김현태 단장을 네. 저는 해유했다고 보는데 회유했다고 아마 보세요? 그 국민의힘에서 해유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자회견 할 땐 김현태가 눈물 찔찔 짜면서 그러니까요. 그때 그거 봤잖아요. 자기는 김용현으로부터 쏘갔다, 예. 군은 쏘갔다 하면서 대통령과 그 김용현을 원망하고 또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싹 자세를 많이 바꾸었잖아요. 180도까지 바꾼 건 아닌데 한 90도로 바꾼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뒤에서 해유하고 공작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개별적으로 707 단장을 불러서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듣고 나서 네. 본인이 나와서 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해유했다 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뭔 소리냐 밀실에
그 707 단장을 불러서 한 것이 국방위원장인데 그 밀실에서 회유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코너에 몰렸잖아요. 음. 그랬더니 국방위까지 열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네. 국방위도 그날 당일날 10시 한 반경에 통지를 하고 2시 반에 오라는 거예요. 아, 그거 의원들이 참 그날은 일정이 있어서 일정이 멀리 있는데. 다 가 있고 네.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프레임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보이콧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질문을 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707 단장은 그날은 진실이 일부 얘기를 했어요. 네. 각종근 사령관은 진실을 얘기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거고 회유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했고 단지 자기 생각에 그렇게 됐다. 그런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저에 대해서도 뭐 회유 이런 것들은 없었다. 질문지 몇 개가 왔는데 그걸 본인하고 법무실장하고 각종군이 같이 만들었다. 네. 아니, 질문 방향 몇 개 준 거는 가지고 회유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방송국이 다 회유자가 되잖아요. 또 그럼요. 국방이나 상임위가 열리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다 질문지를 다 보내잖아요. 보내요. 예. 그런데 아주 국민의힘이 또 국회의원도 알죠. 이게 회유 안 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윤상현이든 뭐 정일종이든 임종덕이든 누구보다 알죠. 그런데 지금 아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실제 그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될 것 같고 또 윤석열 변호인 측과 윤석열이가 좌표를 찍었잖아요. 네. 이것은 탄핵 공작이다. 민주당에서 한 것이다. 그 출발점은 각종건이가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TV에 나와서 때부터다라고 하니까 그걸 예. 덥석받아서 윤상현이가 얘기하고 덥석받아서 그렇네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장부터 이래 하는데 네. 이것은 본인들이 죄값을 받을 거예요. 이것은 왜냐 내란숙의 윤석열과 한 몸이란 거 아니에요. 당장 윤석열 파면되면은 네. 선거길을 제일 먼저 할 사람들이 저는 이분들이라고 봐요. 그때 가면 후회하겠죠. 왜 내가 내란 수계하고 그때 옹호했지? 언젠가는 저는 꼭 이분들은 후회하고 예. 단죄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으로부터 단죄를 네, 받을 네, 거다. 네.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는 곽종근 또 이제 주불리 김병주 네. TV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유가 됐고 김현태 봐라 증언 네. 봐라 네. 회유했다는 증거 나오지 않냐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사실 회유 똑같은 사안 수방사령관도 가서 한 거고 네. 특전사령관도 했는데 수방사령관은 윤석열 편에 지금 사실상 사실상 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전혀 수방사령관 회유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박종건이가 진실을 얘기하고 윤석열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니까 마치 회유됐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수방사령관도 회유했다 해야죠. 가서 다 인터뷰하고 또 항의 방문하고 똑같이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정근에게 당이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많이 이 워딩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뭔가 이제 곽종근과 연결점이 네.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날은 그것도 12월 10일 날 국방에 나중에 열렸을때 네. 확인해 보니까 12월 9일 날 이미 곽종근은 수사기관에 다 진술 제출을 네. 자술서 써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자술서 쓰기 전에 막 이렇게 했다고는 모르는데 이미 한 거고 네. 국방위에서 또 점심시간에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정도로 얘기한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포장해서 이걸 비틀어 가지고 마치 네.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서 회유를 받아서 그런 것처럼 해서 여론전은 펴고 있지만 네. 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네.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곽종근 사령관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곽종근이 옥중에서도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신도 내고 나는 누구에게 해유당한 적 없다. 네. 내 양심에 따라서 진실을 밝혔다. 라고 헌재에서도 얘기했고
또 계속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니 옥중에서조차도 서신을 보내서 옥중 서신을 보냈잖아요. 네. 밖으로. 나는 해유된 적이 없다. 또 변호인 측을 통해서도 양심에 따라서 했다. 내가 김병주, 부성찬, 뭐 박범계 이런 의원한테 해유 당한 적 없다. 네. 라고 했는데 본인은 해유 안 당했다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해유됐다고 제3자가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성일종 위원장도 707 단장을 해유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 프레임으로 보면은. 예. 그리고 또 그 김현태 707 단장을 불러서 완전히 뭐 한 명을 놓고 국민의힘으로 해서 압박하고 막 질의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해유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것은 해유가 아니다. 그런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네. 빠져나가려고 그냥 어거지 가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거지 가짜 프레임이다. 네. 그 특히 우리가 이 계엄 관련해서 내란 관련해서 더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단전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하 1층 국회 지하 1층이 단전됐었다. 네.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네, 네. 확인을 했는데 네. 또 어떻게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냐면 이거 윤석열 지시는 아니야. 네. 윤석열이 단전 지시하지 않았어. 마치 네. 단전 지시 안에서 윤석열의 책임이나 아니면 이게 탄핵 사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로 군과 국군 통수권과 군의 지휘체계 어떻게 그 지휘가 되고 네. 어떻게 작전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그래요? 수가 없죠. 대통령이 그 실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라는 그런 개념. 그 처음에는 지시를. 국회를 확보하고 네. 봉쇄하고 확보해라. 나중에 전화로 지시하잖아요. 그런 지시를 개념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그 지시를 받은 특전사령관은 그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정족수를 못 채우게 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니까 그 지시를 받은 거예요. 지시를 받은 걸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단전을 하는가, 아니면 뭐 공포탄을 쏴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이 단전인 거고, 그래서 단전 이런 것도 검토하는 게 어떻냐 하고 707 단장한테 그 정도 임무를 주면은 707 단장은 한번 검토하고 행동하잖아요. 하고. 단전함이 어디 있나. 네, 그 찾아보고. 4층에 그 당시 영상에 보니 있다가 통상 단전함, 분전함은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그 빌딩에. 건물 전체 거 있잖아요. 그 지하 1층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분전함은 그 707 단장이 탔나요? 그 밑에 있는 요원들이 특전사 요원들이 찾지. 맞아요. 그럼 요원들이 찾아서 스위치를 누가 내려요? 대통령이 직접 안 내리면 책임이 없나요? 707 단장이 직접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밑에 부하가 찾아서 내리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1차적인 책임은 내린 사람에게 있는 거고 법적으로 보면은 2차적인 거는 707 단장, 3차적인 책임은 특전사령관, 마지막 그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작전의 책임은 국군 통수권자한테 있는 네. 거죠. 저기 뭐 저 벙커를 점령해라, 저 고지를 점령해라라고 고지를 지시를 점령하라고만 내리면 지시하지. 그러면 그 밑에 그 사단장은 어느 부대는 어디로 가고 어느 부대는 어디로 가고 뭐 대략적인 개념을 주면은 그 밑에 연대장은 거기에 따라서 포는 몇 시에 쏘고 뭐는 몇 시에 하고 또 비행기는 언제 하고 또 구체하고 그러면 거기에 임무받은 조종사는 어느를 타격할지 포탄을 몇 발 할지 뭐 이런 걸 분석해서 파는 거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만약에 대량 뭐 민간인 학살이 났다든가 모르고 오폭이 됐다 하면은 책임을 오폭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고지를 점령하라고 임무를 준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것은 명백히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그 비상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대통령의 의도를 가지고 이걸 수행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데 마치 나한테는 없어요. 그리고 책임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그 지휘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적 책임만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네요. 지휘 책임은
뭐 그 지휘관들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에서도 징계 같은 걸 할 때 네. 지휘 책임을 엄하게 물어요. 그래야 지휘관이 책임을 가지고 지휘하는 거지. 예. 예를 들어 저 밑에 병사 말단 병사가 자살 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럼 사단장이 보직 해임 될 때도 많잖아요. 네. 사단장이 직접 뭐 사고 나라고 지시했나요? 뭐 그걸 그 밑에 분대 소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건데 지휘 책임을 주는 건 거죠. 네. 그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네. 끝까지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곽종근이 지시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은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그럼요. 이건 뭐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뭐 바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아이 당연하죠. 안 갔다 오시더라도 참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그 조지호 청장한테 6번이나 막 전화를 반복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까지 나오고 곽종근도 마찬가지고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고 다 지시 들었다는 게 나오고 있는데 단전을 직접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이런 식의 프레임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단전을 했다는 것은 예. 끔찍해요. 이것이 사실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돼서 새벽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공한시 6분에 분전함을 개방을 해서 내렸고 한 6분 정도 내렸잖아요. 네. 거기 가 보면은 일반 등을 내리는 게 있고 제가 가 보니까 비상 등을 내리는 게 있어요. 일반 등이 딱 내려지면은 비상 등이 딱 켜져요. 예. 비상 등도 내렸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 김현태 707 단장이 자기가 이거 야간 투시경을 안 쓰고도 뿌옇게 볼 수가 있었다라는데 그거는 비상 아주 그 왜 불 났을 때 모든 게 꺼져도 그 비상구 밖으로 나가는 나오고 비상구 있는, 예. 나가는 그 불빛이에요. 불빛. 그거는 그냥 그거와 관계없이 좀 그러니까 다 마비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한 10분만 일찍 했으면은 지하 분점함이 다행히 국회는 따로 그 층별로 예. 따로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 확인하고 안 3층에 꺼지네? 가갖고 또 가서. 본회의장 가갖고 할수 본회의장 있는 걸 내렸다 하면은 국회 표결이 안 되죠. 국회 표결은 어떻습니까? 다 전자투표로 되잖아요. 그리고 국회 안이 암흑천지가 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죠. 네. 그리고 국회 로텐도어랭 그때 우리 그 국회로 못 들어오게 지키는 사무처 직원 보좌진들이 맞아요. 있었고 어두우면은 무력 충돌이 생겨요. 왜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상호 무력 충돌도 생겨. 누군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늦게 온 사람 밀고 들어오는데 네. 잘 안 보이니까 이거 개헌군이 하고 때리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넘어지면은 밟히고 그 끔찍한 순간이었죠. 순간. 그것이 10분만 먼저 이렇게 그 이루어졌었다면은 네.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한 거죠. 그래서 음. 이것은 국회를 단전시켰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이미 윤석열은 단전 단수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소방청장, 뭐 경찰청에 확인했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실에 가서 책상 위에 어깨 너머로 보니까 단전 단수가 있어서 그래서 가다가 생각나서 이미 또 연락했다. 김용현과 윤석열은 단전 단수 중요 기관에 대한 걸 언급했을 네. 거고 아마 곽종근 사령관이 본인이 뭐 그때는 결심을 했는지 몰라도 이전에 이미 김용현과 단전 단수 이런 토의도 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수없이 얘기를 대통령과 나누고 그렇죠. 뭐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네. 만나면서 뭐 술 마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네. 어떻게 하면 된다, 뭐 몇 명 네.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작전 네.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들죠. 또 특전사가 실내 작전할 때는 네. 단전이 기본이에요. 전기부터 끊고 들어가요. 특수작전 할 때 왜냐하면은 특수전 요원들은 예. 야간 투시경이 있어서 딱 쓰면은 그러니까요. 나처럼 보이는데 네. 상대는 불이 꺼지면 어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전하기가 아주 용이한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디폴트로 들어가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지시가 그러니까 내리면서. 끄집어내라 이미 말에. 밤이었고 그러면은 그것은 디폴트가 당연히 단전. 하는 거고요. 음. 그다음 이제 그 윤석열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했다잖아요. 뭐 일부 군인이 이제 가 있었다. 뭐 질서 별거 유지를 아니다, 하려면 식으로. 불을 더 켜야 돼요. 어두워지면 질서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
왜 단전을 하면 어두워지면 질서 유지가 되나요? 안 되죠. 예,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우니까 밤에도 네. 일부러 불을 켜잖아요. 촛불 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을 끈다. 이것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전 시킨 것은 대단히 그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그거였고 다시 요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된 다음에 그나마 6분이어서 다행이지. 왜 그러면 비상계엄 해제된 예. 01시 02분에 해제됐는데 01시 06분에 켰냐? 707 단장은 그때 비상계엄 해제가 된지 몰랐어요. 4층에 내려갈 때는 비상계엄 해제되니까 엘리베이터 내려가고 작전하면서 유튜브 켜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막 하는데 정신없이 막 분저만 탔고 하는 예, 모습이 예. 보이잖아요. 그 CCTV로. 그때 이제 사무처 직원이 국회에서 예. 와서 비상계엄 해제됐으니까 나가라 뭐 막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전화를 전화. 사령관한테 하니까 철수하라 하니까 네. 철수를 하는데 차단 그 방화문 있잖아요. 거기 닫혀 네. 있어서 전기를 올려야 방화문 열린다. 너들 철수하려면 사무처 직원이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이걸 올린 건데 네.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계속 단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예. 대통령 책임이다. 대통령 네. 라고 책임이다. 저는 진짜 지 책임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것은 그 군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그런 걸 알면서도 지금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니까 네. 막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거짓을 그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 더 큰 프레임으로 이렇게 접근해 오고 있고 그날 그 국민의힘 발표는 뭐 드디어 그저 707 단장 증언을 듣고 나서 뭐 대통령이 아니라 그 특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했다. 근데 그걸 또 받아 적는 언론도 한심해요.